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위로도 받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오늘도 이 시간 위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사연을 먼저 듣고요. 두 분의 의견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시면서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남자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나이라 우리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결혼을 좀 미루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남자 쪽에서 결혼을 좀 미루자고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싶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뭐냐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쳤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주식으로 돈을 날린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하니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둘이서 모은 돈을 합해서 작은 전세로 시작하자고 했고 혼수와 예단은 생략하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남자친구가 7천만 원을 대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만 자기 돈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고 이제 남은 1,500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헤어졌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보니 이 사람이 자기 돈만 가지고 주식을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은행빚이 있냐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하더군요. 은행빚이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물었었거든요. 혹시 주식을 하느냐? 은행빚은 있느냐? 그때는 주식도 안 하고 자기는 은행빚도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데 모아놓은 돈은 없어서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서 주식으로 불리려고 했고 어느 정도 불어나서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폭락장에 그만 다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면서 자기는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정도 들었고 또 양가의 상견례도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나 모르는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또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깨지고 말았거든요. 주변에 물어보니 한 번 주식으로 이렇게 사고를 치는 사람은 나중에 또 주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돈 문제 속이는 남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결국 제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뭘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걸지요. 이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참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 신뢰. 그 사람만 아니라 다른 걸 또 뭘 속이나 그죠? 계속 그러니까요. 있으면 되니까. 네. 4년 동안 뭐 사귄 사람이 상견례까지 한 상태인데 내년 봄에 결혼 잡아놓고 이런 일이 이제 터지면 정말 참 난감하고 충격적이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실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망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신뢰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먼저 고백하는 거와 추궁을 해가지고 겨우 하나씩 밝혀내는 거는 또 차이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추궁을 해가지고 하나 밝혀냈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또 은행빚에 대해서 또 추궁을 했더니 할 수 없이 또 밝혀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것을 용서받고 밝혀야 될 때는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방법과 옳지 않은 방법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네,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일단 진실하지가 않잖아요. 진실성에서 빠졌고 돈을 떠나서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속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서 평생을 반려자로 삼는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면 서로 몇 번 정도는 용서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것도 한 번이라 생각하고 서로 잘 꾸며나가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일단은 뭐 사랑한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믿어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다른 빚은 없는 건지 믿는다는 전제 하에 한번 확인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4년 만났고 4년에도 다 했는데 파혼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싶고요. 나를 잡고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게 왜냐면 어차피 부부관계 되면은 돈이란 게 이게 만약에 부인 될 사람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저를 속였다고 하면은 약간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빚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문제라는 거지.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니까 현재 그냥 밝혀진 것만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속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몰래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믿을 것 같아요. 부부가 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깨지면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일단은 신뢰성이 깨졌다는 것 자체는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저는 결혼 생활의 1순위는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일단은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속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얘기하신 한번 믿음이 깨지고 나면 혹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뭐가 한 가지씩 새로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 신뢰가 안 가는 믿음이 깨진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목적은 이분도 의도는 그러니까요. 돈을 좀 불려가지고 조금 더 안정되게 결혼하고 싶었던 거고 여자친구 행복하게 좀 해주고 싶은 그랬죠. 그런 목적을 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나 목적은 괜찮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는 용기 있게 먼저 고백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 행위에 대한 미움은 있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는 안 깨져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실하구나. 어떤 경우라도 나한테 상의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돈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참 살다 보면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털어놓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추궁을 해도 텐데. 네. 추궁을 해도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다. 오리발을 내밀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까지를 들이밀어야 그럼요. 그때서야 고백하고 네. 그것조차도 고백 안 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까지도.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4년 사귀면서 이렇게 신뢰 치명적으로 뭔가 흔들리는 어떤 일들이 이번 한 번뿐이었는지 또 있었는지 네. 지난번에 뭐 빚이 있냐 이런 건 물어는 봤지만 그게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거였는지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양치는 소년이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사실은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좋은 뜻에서 한 거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그 어른들한테 손 내밀지 말고 우리 돈으로 어떻게 잘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이제 시작됐던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과욕을 부리게 되고 주식이란 데 손을 대고 뭐 이렇게 간 거라서 참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저도 그냥 남자분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는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과연 이 4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에 두 사람의 그 많은 네네.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만약에 이게 한번 이러한 부분인지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그 쌓아올린 남자친구에 대한 본인이 봤던 거, 느꼈던 거, 뭐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온 것 같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참 예뻤어요, 이제 사실은. 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랬죠. 서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5천만 원, 7천만 원 참 건강하고 건실하고 진짜 참 예쁜
이 젊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여자 문제라면 조금 더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여자 문제로 인한 신뢰가 깨졌다.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데 저는 이 돈 문제에 대한 거는 그 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 남자친구를 그동안 사귀었던 거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보면서 네네. 그래도 아직은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렇다라고 하면 돈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서로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예쁘다고 그랬는데 참 대견스럽죠. 네. 30대 한 중반에 이런 태도 참 갖기 힘듭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도 참 대단하고 그런 뜻의 가치, 그죠? 물론 이제 뭐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말 한 푼도 못 보태줄 그런 상황인지 다소 좀 보태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만큼은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자는 그런 쪽인지.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큰 의미로 보면 사실 가치관입니다. 그죠? 네네. 근데 저는 조금 걸리는 게 빚까지 내서 주식을 했다는 게 좀 걸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기가 모아놓은 돈까지는 되는데. 네. 그죠? 그게 정말 개인이 투자를 해서 돈 벌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참 뭐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저도 뭐 딸을 가져본 입장도 됐고 아들을 가진 입장도 돼봤지만 조그맣게 뭐 작든 크든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는 쪽에 우리 딸 자식을 시집 보내고 싶지 전세로 시작하는 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도 이 남성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 어떻게 좀 잘해서 굴릴 수 있을까 하는데 빚이 이제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이번 차제에 정말 가치관을 잘 한번 좀 두드려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 일로 파혼까지를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물론 상견례를 하고 내년 봄에 다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혼식을 조금 연기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자기가 완전히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해도 내가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놓치고 결혼하는 게 두고두고 후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이 부분 신뢰 관계를 좀 두드려보는 어떤 그런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사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변에 물어봤더니 한 번 주식으로 사고 친 사람은 언젠가는 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많이 불안하다 이랬는데 이분이 이 남자친구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이제 되었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크게 느끼면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주식할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 대신 그 수습하는 과정을 이 남자친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실감, 그다음에 그 힘든 과정 이런 과정들을 좀 몸소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을 연인들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누고 공유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어떤 커플들을 보면요. 사귀고 있고 어떤 그런 모습은 마치 부부 이상으로 상당히 그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하게 그렇게 하는데 네. 당장 무슨 뭐 이렇게 돈 이야기나 아주 그 생활의 그 현실적인 정말로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꼭 나눠야 되는 얘기마저도 서로 불편해서 혹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네. 대단히 많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단히 예민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당사자끼리도 대단히 예민한데 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저쪽 부모님이 얼마나 보태줄지를 서로가 얘기를 잘 안 한 거예요. 네네. 부모님도 대체적인 윤곽만이라도 좀 알려주면 그게 맞춰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텐데 부모님도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도 몰라. 예. 그러니까 아주 오리무중이 돼서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돈 문제, 출산 문제, 직업을 계속 할 건지 그 부분은 이번 차제에 정말 그래서 이건 의심이나 추궁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남자친구가 주식 안 하겠다 믿으라 하지만 내가 믿음이 안 가면 예를 들면 네. 뭐 서로 양해하에
서로의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같은 것도 우리 좀 한번 좀 나눠서 한번 해보자. 네. 둘이 합의만 할 수 있으면. 그럼 대체적인 씀씀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좀 투명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부 코스프레만 하고 맞아요. 연인 코스프레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나눠야 될 정보들과 의논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함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네. 혹시 저 사람 상황이 너무 좀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뭐 배려 차원일 수도 그게 있고, 무서워서 그렇기도 예, 하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돈 얘기에 대한 거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네. 설계를 같이 해나가는 그 과정, 결혼 전 단계에서 그게 있다면 훨씬 더 결혼한 이후에 경제적인 구축을 하기가 쉽죠. 네네. 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현실입니다. 돈 문제는. 그러니까요. 바로 닥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견례까지도 했지만 결혼식 자체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의심이 되면 차제 본인 사연 보내주신 부모님 의견도 한번 좀 물어보세요. 네네. 이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결정은 본인이 하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대방 부모님이 얼마 정도 대줄 수 있는지 빚 5천만 원까지를 안고 결혼식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처음 정신은 아무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출발하기로 했지만 네. 예를 들면 최소한 빚만이라도 양가 부모님이 조금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럽게 네. 그 예비 시 부모님을 음. 이제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좀 상의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두 그런- 분만 네. 고민하지 말고. 그런 대화들이 서로 이렇게 오갈 수 있으면 그게 참 바람직한 관계일 텐데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질문,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질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행빚이 있느냐, 주식하냐, 안 한다. 라고 그때 이제 나왔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한번 거짓말을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다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그럼 4년 동안 나를 속여왔네. 로 정리가 지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지금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주식을 빚을 내서 또, 상당히 무모한 짓이거든요, 그게. 저는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4년 내내 했다라고는 저는 안 들었거든요. 아닌데, 네, 그래서 마음이 그 시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점을 조금 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출을 받은 시점이 언젠지, 그러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주식하게 된 시점. 네네. 그랬을 때 두 사람의 오갔던 대화는 뭐였는지, 관계들과, 예.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보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뭐 신혼에 대한 집은 어디에서 구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참 난감했다든지 뭐 이렇게 네네.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 돈을 벌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4년 내내 속였는지 아니면 그 시점이 최근에 이런 결혼 얘기 오가면서 뭐 집을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서로 힘든 얘기가 오고 가고 이랬던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정말로 한 10년 전부터 주식 투자 돈 빌려가지고서는 꾸준하게 상습적으로 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번 차제 확인을 해야 그냥 되는 거죠. 믿어달라 믿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네. 나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까지도 연계할 수 있고 파혼까지도 생각한다는 심각성을 네. 그 남자친구가 정확하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할 한번 필요가 짚고 있겠네요.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지난 뭐 그렇게 흘러가듯이 한 거짓말까지를 너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참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네.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네네네. 뭐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죠.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죠? 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선의의 거짓말. 나는 선이었고 네. 상대방은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받아들이고. 신뢰가 이제 깨지는 게 너를 위해서 너가 알면 괴로울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 이게 상습적으로 되면 이 사람이 진실되지 않구나. 이거하고 또 많이 맞물려요. 이게 참 남녀 관계에서
혹은 부부 관계에서는 이 어떤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나 혹은 정말로 좋은 뜻으로 했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이 전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결혼 생활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 남편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남편이 나름대로 돈이 좀 있는 남편인 줄 알고 완전히 착각 속에서 결혼했다가 얘기 안 하시고 안 물어봤고 안 물어봤지만 왜 돌려서 이렇게 왜 빗대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도 이렇게 까봤더니 다 빗덩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힘든 신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도 조금 안 되고, 그다음에 말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좀 많이 결혼을 준비를 할 거면 준비 과정에서 공유하고 오픈하고 서로 상의하는 과정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